네, 10페이지에 6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건 이제 사례 형태로 낸 거였습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는 행사 방법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그다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가지고 을에게 발송을 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발송 후에 사정 변경. 예약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갑이 그 후에 사망을 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력이 발생을 한다. 잘못됐죠? 요지 가능성. 그래서 우측에 해설 판례 2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도달이라 하면 해설의 2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달이라 하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마지막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다시 문제로 가셔가지고 6번에 3번 지문.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543조 2항에 해지나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달하기 전에는 뭡니까? 철회할 수 있겠죠. 도달한 후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 법에서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의사표시 한 사람이 도달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도달과 관련해서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추정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달 의제 판례가 있다. 의제 판례가 방금 봤던 것처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추정 판례는 뭐였나요? 보통 우편은 도달이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등기라든지 내용 증명 애들은 도달이 추정이 된다라는 거. 네,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은 것으로 정답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잘못됐죠? 됐습니까? 아니, 되셨나요? 만약에 도달하기 전에 을이 맛이 갔고 그리고 나서 도달했다. 그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달 당시에는 멀쩡했죠. 멀쩡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상한데 이거. 뭔가 참 저기 5번 해설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5번 해설은 여기는 111조 2항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편집에서 물론 제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거기 저기 요약서 한번 가보십시오. (112조가) 적어져야 되는데 112조가 거기
2, 25페이지 요약서 25페이지 제일 하단 양가로 3번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되셨나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그런데 방금 우리 문제에서 봤던 것은 도달했을 때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해제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문제제 보셔가지고 7번 은닉행위.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었기를 마쳤다.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증여가 유효하니까. 그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었기를 마쳤다. 병 역시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라는 거.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니까 무효. 니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니까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럴 때 그 병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이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알았냐 몰랐냐를 안 따진다는 말은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도 안 따진다는 거죠. 그냥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모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8번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배상하오에서 차고 취소 배제 약정. 당사자가 차고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차고 취소 배제 특약 유효하다고 그랬죠. 유효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판례는 근소하게 우리 시험처럼 미미하게 부족하다. 중요 부분은 착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3번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신원보증을 부동산 거래계약 이렇게 바꿨죠. 부동산 거래계약에서 다시요. 부동산 거래계약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였다. 일치 불일치 불일치니까 고유한 의미의 착오고 그 중에 뭐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라는 거. 만약 여기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도 봤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착오 취소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 판례가 있다. 알고 이용.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아까 동기 표시설이지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밑에 해설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 이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내용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착오 취소 배제 약정. 우리 민법 109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합의로 착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서에서 서명 날인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 연대보증 서면이었죠.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9번 비진의 표시,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생각이지 바램이 아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태라는 것은 아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고 시험에는 여러 번 출제됐죠. 아까 앞에서도 출제됐고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X.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죠. 무효다는 말은 아예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표시 인지의 여부는 당연히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즉 상대적 무효라는 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즉 RR로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아까 우리 앞에 기출은 착오와 구별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 두고 을이 다시 병한테 양도를 하였다. 이런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이 병이 선이라고 문제 자체에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니까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선이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4번하고 5번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의의 제3자와 관련하여 시험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제3자 해당 여부를 물어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병의 선의는 뭐한다? 추정된다라는 거. 그 다음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려면 추정되는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 병의 악의를 증명을 하여야 한다. 5번 병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해설 읽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제3자 병은 선이이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선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다음에 11번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고지 의무 위반도 어떻습니까? 기망이 될 수가 있죠. 의무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위반이란 말이 고지하지 않았을 때 판례상으로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공동묘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 침묵했으니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2번이 쓰레기 매립장 사건 판례죠.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대금은 1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린 지문인데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우리가 대리인은 제3자 사기에서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피용자는 해당한다고 그랬죠. 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는 제3자에 해당할 때이고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는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번하고 5번 요거 비교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발송 후 또는 발신 후에 사정 변경.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2번 상대방이 미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때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력이 생긴다라는 것. 따라서 연결되는 판례가 5번이죠.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도달 간주 판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에 없는 그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영향을 안 미치니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봐라. 기업.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가장 채권이 발생했고 이거를 가압류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제3자에 해당하고 니은 통정의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 요걸 기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디귿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대리인이 통정의 표시를 했을 때 본인 제3자도 아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통정의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거는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화 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화 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거기에서 잠깐만요. 저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1대1에서 거기 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3페이지에 제목을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보면 수익자와 해제의 제3자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제목 찾으셨나요? 예. 그런데 자 제가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제3자 수익 약관 대금은 제 동생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오케이 해가지고 콜을 해줬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제 동생 여기가 판례입니다. 제 동생은 요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해서 제3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3자가 아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제가 가로에다가 제 동생이다라고 적어놨죠.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아주 최근 판례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냥 읽어봅니다. 일단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 기본 관계가 있었다. 거기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대가 관계를 맺었다. 요거에 기초해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이 이렇게 대가 관계를 맺었다. 대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거기에 따라 등기도 등을 맞춰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대가관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기본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가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판례가 등기도까지 갖췄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해제해서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요 결국에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해제가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가장 좁다. 되셨죠? 일반적인 제3자, 허위필수 제3자, 해제에서 제3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허위필수 제3자도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 동생을 놓고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판례가 나와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3페이지 가보시면 박스에 리을번에 보시면 만약 올해 시험에 리을번이 나왔다. 그럼 정답 10에 무조건 붙어버립니다. 출제 교수들은 요 판례가 있는지를 아니까 다 안 내죠. 다 안 낸다. 그래서 거기 통정허위 표시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거기는 가로 해가지고 제 동생 이렇게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으로는 이제 안 낸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 시입에 붙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 아까 풋볼에 1대1에 있었던 거. 제3자가 아니라는 게 제 동생. 그 다음에 요거는 판례 내용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복잡해집니다. 그냥 요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인도 등을 갖추게 되면 병은 해제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시험에 아까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그 문장이 그대로 나와주면 땡큐 하는 거고. 그대로.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발생하냐면 보십시오. 아까 우리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최근 판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되셨나요? 근데 이런 판례가 있는지를 몰라버리면 그냥 무조건 수익자는 해지에서 제3자가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페이지 가시고 문제지. 14번에 옳은 것 나와 있고 1번 지문이 이거죠. 해제 후에 차고 취소된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뤄 취소권 행사를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아까 읽어봤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입손해에서 다시 한번 불법행위 아니다라는 거.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3번 무효인 가압류 사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죠. 착오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4번 알고 이용.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한 의사표시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아까 부인하는 자, 착오자는 착오 존재와 중요 부분이었죠. 중요 부분은 부인이. 그래서 중대한 과실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 뭐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별도로 볼 건 없고 5번만 다시 한번 해설에서 5번 민법 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착오자, 즉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 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대사에서 대출 명의되어 대출 절차상 평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문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남단공에서 단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 3번 알 또는 알이 무효니까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임이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말은 알 또는 알이면 무효로 한다. 무효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된다. 4번 강대사에서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이다라는 것. 5번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야임을 알았다. 이게 바로 비진이 표시의 무효 사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은 참고하시고요. 1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라고 그랬죠. 진위에 동의한다는 말은 960 주겠다고 했죠. 900 주겠다 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으로 정답 지문이 되겠고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즉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3번 하천 부지 사건, 중요 부분이 아니죠.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4번 자연적 해석, 배상하자에서 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하였다.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위하고 쭉쭉 보면 아까 제가 적었던 게 여기 착오 취소 가능 여부 해가지고 여기가 자 적었었고 그러니까 하 적었었고 배, 상, 하 자. 여기 담보 책임. 여기는 경합하니까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확인되셨나요? 여기 아까 착오 취소 배제 약정이 있었다. 착오 취소 안 되고. 상대방이 착오야 지인이 동의했다. 착오 취소 안 되고. 방금 나왔던 자연적 해석. X토지, Y토지 사건.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아까 그 3대 1로 봐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 제공됐다면 그때는 표시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발 제공한 상대방은 주로 누구라고 그러냐? 공무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였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사기 강바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공소. 사기나 강바에 한 소송행위. 의사표시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단골로 나오는 2번. 대리인이 사기쳤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냐 악이냐 선임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절대적 폭력.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 외형만 있는 의사표시. 이거는 아예 무효였죠. 그래서 무효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 또는 허위 고지하였다.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 사건에서도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기 해설 한번 읽어보죠. 은행 출장 소장 사건. 은행의 출장 소장, 즉 대리인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통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알았냐 몰랐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니까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해설들 판례들이니까 한번 읽죠. 1번 민법상 법률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3번 강박의 정도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흠결 무효이다라는 것. 5번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죠. 무효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다음에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혈액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 네, 그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유력이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공시송달.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거. 5번. 등기나 그 다음 내용증명 우편은 도달이 추정이 되죠. 그러나 5번.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달이 추정이 안 되니까. 주장하는 자가 증거에 의하여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게 판례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 강박 나와 있고요. 강박. 자, 다시 한 번만 요약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밑에 표의 제일 밑에 보시면 강박에 의한 징역,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절대적 폭력을 이야기를 하고 강박에 의한 징역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의사표시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 다음 강대사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 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자, 그 내용을 항상 이 판례들이 핵심을 이루니까 확인을 해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가셔가지고 19번에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3번 상대방의 강박이 아니라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 상대방 보호 필요성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번에 박탈, 절대적 폭력.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는 것.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그 판례의 핵심은 이제 읽어볼 건데 위법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런데 연결되는 부분이 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다. 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적, 그다음에 뭐 수단, 뭐 내용, 어느 하나에 안 좋은 단어가 붙어 있게 되면 결국엔 어떻다?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판례를 밑에 봐보시면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재반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목적 이익 같은 내용입니다.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이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판례를 읽을 때는 수단 동그라미, 부적당, 밑줄 이런 식으로 쳐두면 되죠. 그 다음에 내용 동그라미, 법질서 위배 거기다가 밑줄 쳐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익 동그라미, 정당하지 않거나 그래서 어느 하나에 안 좋은 단어가 붙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위법하다. 여기가 전부 다 방금 봤던 것처럼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기 5번 지문 다시 봐보십시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인정된다.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 잠깐만요. 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장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고 요 병이 선이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거, 갑은 을한테 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가장매매니까 무효.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선이니까 당연히 보호된다. 당연히 보호된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아니 됐습니까? 아니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에 소유권 이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나와 있는데 물론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매매가 지금 무효라니까요. 무효. 그 다음에 을구를 떼보니까 병이란 애가 요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등기는 무효죠. 무효니까 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소를 청구를 하게 되려면 요 이해관계는 있어가지고 병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번거롭죠. 그러니까 그때 뭘 해버린다? 진정명 회복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버린다. 요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병이 선이니까 저당권 취득하죠. 저당권 취득했을 때 이렇게 이 저당권이 만약에 실행이 됐다. 을이 변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정이라는 친구가 갱락을 받았다. 그러면 요 정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럴 때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달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당 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20번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 경우 갑은 을에게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안 된다? 당연히 보호된다. 그럴 때 3번 다시 한번 반복.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소유권 침해됐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 말은 언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병이 등장 안 했으면 원물 반환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으면 그때는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선의 제3자가 허위표시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장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안처럼 선의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면 우리 여기 풋볼 있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올해에도 정답으로 나오는가를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요약서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비교할 거 비교해 가시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적어져 있는 게 압축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금방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싶은 것은 반드시 요약서 등을 찾아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